자, 오늘은 이 도시에 대한 여행 대화문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여행 대화문이에요. 어떤 도시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막 큰 대도시 같지도 않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울루무치. 울루무치는 아니에요. 약간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조금 다른 느낌. 자, 대화문 중국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이 대화문 들어보고 한번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听说你 대화문 나갑니다. 听说你去旅行了，去了哪里？我去了漠河，中国最北的城市。哇，漠河啊，那里很冷吧？超级冷，我去的时候正好是冬天，白天零下30几度，晚上甚至达到零下40度。天啊，那怎么受得了？出门会不会感觉脸都冻麻了？真的会，风特别大，刚出去几分钟，鼻子和耳朵就冻得没知觉了。我还戴了帽子、围巾和手套，不然根本受不了。那里的风景怎么样？漠河的风景真的很震撼，满眼都是白雪，整个城市仿佛童话世界一样。我去了北极村，看到了中国最北点的标志，还在黑龙江边上拍了很多照片。漠河是全国唯一能看到北极光、体验极昼和极夜的地方，所以有神州北极的美誉。那里的美食怎么样？你吃到什么特别的东西了吗？当然了，漠河的特色美食有铁锅炖，就是用大锅炖排骨、土豆、豆角、玉米，味道特别香，很适合寒冷的天气。还有冻梨，刚拿出来的时候硬邦邦的，像石头一样，但放一会儿就变软，吃起来特别甜。去漠河交通方便吗？其实不太方便，从哈尔滨坐火车要10多个小时。不过现在有漠河机场，可以坐飞机直接过去，快多了。听你这么说，我也想去漠河玩了。 네. 자, 이런 여행 대화문이었습니다. 보통 관광지로서 한국 분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낯선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국의 어느 여행 유튜버 분이 딱 한 분이 그곳에 가신 걸 봤어. 두 분이었나? 간 거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못 가봤어요, 여기. 그러니까 알고만 있었는데, 오늘은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 대화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했죠? 도시 이름 혹시 들리셨나요? 도시는? 听说你去旅 도시는 모허라는 곳입니다. 모허. 모허. 이 한자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예요. 모허. 모허. 한국에서 보통 말하면 모허라고 하는데, 모허거든요. 막하.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막에다가 강하자예요. 그래서 한자 그대로 지극하면 막하입니다. 이 도시가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데 제일 중국 이게 지리상 가장 북쪽 도시예요.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마이너스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갔다고 했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그 주제로 이제 대화문을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자, 모허예요. 모허라고 한 뜻 맞아요. 모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질문은 이렇게黑龙江省,黑龙江省이에요.黑龙江省의 제일 북쪽에 있었어요.黑龙江省 맞아요.黑龙江省의 그大兴安岭그 대흥안녕 있잖아요. 그쪽에 어쨌든 지리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닭 모양처럼 있는데 오른쪽 머리 쪽에 가장 꼭대기 부분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모허입니다. 네, 보통 이제 관광지로 막 외국에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않지만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분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이 질문 오늘 대화문의 질문이 뭐냐면은
漠河的天气怎么样? 그리고 去漠河交通怎么样?漠河的风景怎么样?在漠河可以看到什么?漠河有什么美誉?男的在漠河吃了什么? 네, 이런 내용으로, 요 질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대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漠河 다시 나갑니다. 听说你去旅行了，去了哪里？我去了漠河，中国最北的城市，哇，漠河啊，那里很冷吧？超级冷。我去的时候正好是冬天，白天零下30几度，晚上甚至达到零下40度。天啊，那怎么受得了？出门会不会感觉脸都冻麻了？真的会，风特别大，刚出去几分钟，鼻子和耳朵就冻得没知觉了。我还戴了帽子、围巾和手套，不然根本受不了。那里的风景怎么样？漠河的风景真的很震撼，满眼都是白雪，整个城市仿佛童话世界一样。我去了北极村，看到了中国最北点的标志，还在黑龙江边上拍了很多照片。漠河是全国唯一能看到北极光、体验极昼和极夜的地方，所以有神州北极的美誉。那里的美食怎么样？你吃到什么特别的东西了吗？当然了，漠河的特色美食有铁锅炖，就是用大锅炖排骨、土豆、豆角、玉米，味道特别香，很适合寒冷的天气。还有冻梨，刚拿出来的时候硬邦邦的，像石头一样，但放一会儿就变软，吃起来特别甜。去漠河交通方便吗？其实不太方便，从哈尔滨坐火车要10多个小时。不过现在有漠河机场，可以坐飞机直接过去，快多了。听你这么说，我也想去漠河玩了。 네,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맞춰서 비슷하게 좀 내용이 들리셨나요? 자, 우리 같이 매위 부분은 아예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군요. 거기 조금 이제 굉장히 길게 쭉 서술을 했기 때문에 알아듣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영하 37도에서 40도. 오, 맞아요. 겨우 그 정도 날씨가 엄청 춥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게요. 听说你去旅行了. 듣자니 내가 여행 갔다더라. 어디에 갔어? 去了哪里? 我去了漠河. 나漠河에 갔는데 中国最北的城市.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야. 와, 漠河啊, 那里很冷吧? 漠河 거기 엄청 춥지? 超级冷, 엄청 추웠어. 我去的时候正好是冬天正好 때마침입니다. 내가 갔을 때 때마침 겨울이었어. 白天零下30几度. 30几度. 낮에는 영하 30몇 도였고 晚上甚至达到零下40도. 저녁에는 심지어 영하 40도까지 이제 내려갔어. 저녁에는 심지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어. 天啊,那怎么受得了? 세상에, 그럼 어떻게 버텼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버틸 수 있어? 怎么受得了?出门会不会感觉脸都冻麻了?出门 외출하면 会不会 그렇지 않니? 이거죠. 感觉 脸都冻麻. 마는 뭐죠? 마비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뚱 얼다가 붙었죠. 그럼 뚱마 하면 너무 이게 얼어서 마비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엄청 추운 데 가면은 저는 그런 걸 자주 겪었거든요. 예전에 중국 뚱베이에 살면서 너무 추우면은 이게 막 밖에 나가면 너무 얼어서 얼굴이 얼어서 막 마비된 것 같은 느낌? 그걸 말한 겁니다. 얼어서 마비된 것 같다 할 때, 와, 그러면 외출하면은 얼굴이 막 얼어서 마비된 것 같지 않니? 真的会, 진짜 그래. 风特别大, 바람이 엄청 커. 刚出去几分钟, 이제 밖에 나가서 얼마 몇 분 안 돼서 鼻子和耳朵都就冻得没知觉了. 코와 귀가 冻得没知觉了. 얼어서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 그럴 때 감각이 없다를 没知觉라고 합니다. 没感觉, 또 没感觉了, 보다는 没知觉. 冻得没知觉了. 我还戴了帽子, 나 모자도 쓰고 围巾和手套
이게 목도리랑 장갑도 했는데 不然根本受不了. 안 그러면 진짜 버틸 수가 없어. 너무 추워서. 네, 冻得没知觉了. 이거 기억해 두세요. 너무 얼어서 막 감각이 없다 할 때 冻得没知觉了. 자, 그다음에 那里的风景怎么样? 거기 이제 풍경은 어때? 漠河的风景很震撼. 굉장히 장관이야. 满眼都是白雪. 온통 다 그냥 눈이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 整个城市仿佛童话世界一样. 도시 전체가 뭐 동화 세계랑 같다. 我去了北极村, 나 북극촌에 갔는데 看到了中国最北点的标志. 내가 북극촌에 갔는데 중국 최북단의 표지판을 봤다. 그 가장 그 꼭대기 위에 가면은 중국의 최북단이라는 그 표지판이 있대요.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还在黑龙江边上拍了很多照片. 그 흑룡강 강이죠. 흑룡강 그쪽에서 내가 강가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 漠河是全国唯一能看到北极光. 모호는 중국에서 유일하게能看到北极光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했어요. 漠河是全国唯一能看到北极光体验极昼和极夜的地方. 하면은极昼는 어디 갔어?极昼는 백야, 极夜는 극야예요. 极昼和极夜的地方所以有神州北极的美誉.神州 신주의 북극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대요. 중국의 가장 북단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오로라를 볼 수 있고 극야와 백야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주의 북극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那里的美食怎么样?你吃到什么特别的东西了吗? 거기 음식은 어때? 뭐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 자, 그다음에 当然了, 물론이지. 漠河的特色美食有铁锅炖. 铁锅炖. 모호의 특별 그 특색 음식은 铁锅가 이게 뭐냐면은 솥가마예요. 저희 집도 어릴 때 항상 이 솥가마가 큰 솥가마가 2개 있고 그 부엌에서 불을 떼서 이렇게 덮여서 음식을 해 먹고 그랬었는데 어릴 때 그 铁锅 아마 솥가마 큰 솥가마에다가 뭐 여기 파이고 뭐 갈비, 감자,豆角 이게 뭐냐면은 豆角를 이거 한국에서 이거 안 먹더라고요. 저는 이거 豆角가 콩입니다. 콩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그린피스였나? 저는 한국의 그 쿠팡에서 중국집에 들어가면은 냉동 그린피스를 파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豆角거든요. 그냥 안에 콩만 먹는 게 아니라 완두처럼 생겼는데 완두보다 큰데 그 겉에 그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豆角예요. 네, 지금도 저희 냉동실에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자, 豆角 그리고 유미, 옥수수, 味道特别香, 맛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뚠한 거예요. 푹 삶아낸 거, 고아낸 거. 很适合寒冷的天气,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에 좋아. 还有冻梨,冻梨 이게 뭐냐면은 배를 얼린 거예요. 배를 얼린 그 간식이 있습니다. 그냥 과일을 얼려서 먹는 건데 저희도 사실 저는 뚱베이 쪽이 거기도 꽤 춥잖아요. 어릴 때 거의 겨울마다 먹었던 게 이 뚱리예요. 꿈희망 고마님 오셨네요. 네, 지금 우리 여행 중국어 모허라는 곳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최북단 도시 모허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음식이 특별한 음식 중에 똥리, 언배입니다. 刚拿出来的时候硬邦邦的 금방 꺼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다입니다. 硬邦邦 하면 뭔가 되게 딱딱한 물건을 표현할 때 硬邦邦이라고 해요. 굉장히 딱딱한데 어디 갔지? 像石头一样 돌덩이 같아. 但放一会儿就变软. 근데 조금 놔두면은 조금씩 이제 말랑말랑해진다. 그리고 吃起来特别甜. 먹으면 엄청 맛이 달다. 이런 거예요. 去漠河交通方便吗? 모해에 가는 그 교통은 편리해?
其实不太方便. 사실은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 从哈尔滨坐火车要10多个小时. 하얼빈에서 기차 타면은 한 10몇 시간 걸린대요. 거의 20시간 가까이 가야 된대요. 기차 타면은. 不过现在有漠河机场. 근데 지금은 모허에 이제 공항이 있어서 可以坐飞机直接过去.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어. 快多了 하면은 자, 많이 빨라졌다. 예전보다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많이 빠르다. 听你这么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我也想去漠河玩了. 나도 모허에 가서 놀고 싶네. 라는 이런 이제 대화문입니다. 모허에 대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아까 그거 모허 도시가 이거예요. 도시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지리상으로 가장 북쪽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백야, 극야도 볼 수 있고 오로라도 유일하게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션저우 베이지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똥리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자주 먹던 똥리 어떤 거냐면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또우샤오를 콩깍지라고 하는군요. 콩깍지? 그린피스예요. 콩깍지,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그런 콩깍지. 그린피스 하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쿠팡에도 그린피스 하면은 이제 살 수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왜 한국하고 일본에도 없더라고요, 이게. 잠깐만. 아니었나? 냉동 그린피스. 냉동 그린피스 해야지 나올 것 같다. 그린피스 하면 중국 냉동 그린피스 해야 나올 건가? 잠깐만요. 어쨌든 쿠팡에 들어가 냉동 그린피스 하면 중국집에 그게 중국에서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린피스 아니라 그린빈이다 정말. 그린빈 콩 그린빈이에요. 맞아요. 그린빈 하면은 중국의 그 굉장히 이게 크고 안에 콩도 크고 이게 넓어요. 물론 이제 작고 가늘고 그런 그린빈도 있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넓은 것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릴 때 저희는 요리 중에 이거 너무 좋아해서 자주 먹었거든요. 일본에 가면서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없는데 쿠팡에서는 냉동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사서 먹고 그럽니다. 자, 똥리가 이거예요. 그냥 배를 얼린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중국에는 배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배가 어떤 종류의 어떤 이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평소에 우리가 가을에 먹는 배를 얼리면은 이렇게 껍질이 까맣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분도 아마 이제 냉동시키면서 조금 날아가면은 이게 안에 맛은 수분이 날아가니까 좀 달달함이 더해지고 겨울에 간식으로 먹기 괜찮아요. 네. 그때는 8, 90년대 그때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맛있었지. 지금 제가 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베이징에 갔을 때 동생이 이걸 주더라고요.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그때 이걸 왜 올려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색깔이 시커매요. 그러니까 원래 배 색깔이 이게 까만 게 아니라 얼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배 색깔은 약간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런 모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모허에 가면은 또 이런 음식도 있대요. 이거 무슨 음식이었지? 이거 당면이랑 야채랑 또 무슨 고기를 넣어서 만든 거. 네.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혹시 여기 모허에 갈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대본을 보면서 한 번 더 듣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听说你去旅行了，去了哪里？我去了漠河，中国最北的城市。哇，漠河啊，那里很冷吧？超级冷，我去的时候正好是冬天，白天零下30几度，晚上甚至达到零下40度。天啊，那怎么受得了？
出门会不会感觉脸都冻麻了？真的会，风特别大，刚出去几分钟，鼻子和耳朵就冻得没知觉了。我还戴了帽子、围巾和手套，不然根本受不了。那里的风景怎么样？漠河的风景真的很震撼，满眼都是白雪，整个城市仿佛童话世界一样。我去了北极村，看到了中国最北点的标志，还在黑龙江边上拍了很多照片。漠河是全国唯一能看到北极光、体验极昼和极夜的地方，所以有神州北极的美誉。那里的美食怎么样？你吃到什么特别的东西了吗？当然了，漠河的特色美食有铁锅炖，就是用大锅炖排骨、土豆、豆角、玉米，味道特别香，很适合寒冷的天气。还有冻梨，刚拿出来的时候硬邦邦的，像石头一样，但放一会儿就变软，吃起来特别甜。去漠河交通方便吗？其实不太方便，从哈尔滨坐火车要10多个小时。不过现在有漠河机场，可以坐飞机直接过去，快多了。听你这么说，我也想去漠河玩了。 네, 자, 오늘은 모허라는 중국의 최북단의 도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듣기입니다. 듣고 ABCD 중에 정답 찾기예요. 자, 남녀가 한마디씩 하는 대화문입니다. 남자가 아들이고 여자가 엄마예요. 먼저 남자가 말했어요. 妈，这个问题我想让你去跟赵伯伯说一下. 엄마가 你这不是给我出难题吗? 질문 女的是什么意思?女的是什么意思? 자, A 他认为没问题. B 他想知道这个问题是什么？他想知道这个问题是什么？ C 他觉得这个问题很难。他觉得这个问题很难。 D 他觉得这个问题很麻烦。他觉得这个问题很麻烦。 자, ABCD 중에 정답은 뭘까요? B인 듯 아들이 한 말 마지막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번 더 할게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妈，这个问题我想让你去跟赵伯伯说一下. 그래서 엄마가 你这不是给我出难题吗? 자, 질문. 女的是什么意思? 女的是 女的가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 ABCD 중에 한 개 찾는 거예요. A는 他认为没问题. B 他想知道这个问题是什么. C 他觉得这个问题很难. D 他觉得这个问题很麻烦. 어려워요? 잠깐만요. 이거 볼게요. 이겁니다. 妈，这个问题我想让你去跟赵伯伯说一下. 你这不是给我出难题吗? 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러냐? 엄마가 한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입니다. 엄마가 他认为没问题. 엄마는 아들이 뭔가 부탁했죠. 这个问题我想让你去跟赵伯伯说一下. 엄마는 문제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뜻. 두 번째, 他想知道这个问题是什么? 아들이 말한 그 문제가 뭔지 알고 싶어 한다. 세 번째, 他觉得这个问题很难. 엄마는 이 문제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D, 他觉得这个问题很麻烦. 엄마는 이 문제가 좀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한다. 你这不是给我出难题吗? 이 뜻이 정답은 D입니다. D예요. 난티라고 해서 엄마가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다.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어쨌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랑 그 짜오보보 어떤 짜오 아저씨랑 사이에 어떤 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모순인가 뭐 트러블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 이 문제를 엄마가 가서 그 아저씨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엄마가 너 참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잖아. 난티가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참 이런 트러블이 생겨서 이런데 나한테 그 일을 시키면은 나도 참 귀찮고 좀 번거롭잖아.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这个问题很麻烦, 참 귀찮고 번거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정답에 가까워요. 엄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아들이 무슨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정답은 D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문장 한 개입니다. 문장 한 개. 这么多女孩里边要说干活干得怎么样就数小梅了 질문 小梅干活干得怎么样 A 比别的女孩干得更好 B 比别的女孩差 C 跟别的女孩一样 D 还不知道小梅干活干得怎么样 정답은 앞에를 놓치셨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这么多女孩里边要说干活干得怎么样就数小梅了问小梅干活干得怎么样 A 比别的女孩干得更好 B 比别的女孩差 C 跟别的女孩一样 D 还不知道小梅干活干得怎么样 자,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입니다. 这么多女孩里边要说干活干得怎么样就数小梅了 C, 박성우님은 C 평균이라는 뜻인지 小梅干活干得怎么样 자, 요런 중국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쓰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된 표현이에요.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小梅가 일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죠. A. 比别的女孩干得更好. 다른 여자애보다 더 잘한다. B. 比别的女孩差. 다른 여자애들보다 못한다. C. 跟别的女孩一样.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다. D. 还不知道小梅干活干得怎么样. 아직 小梅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문 볼게요. 这么多女孩里边 이렇게 많은 여자아이들 속에서 要说이거 이대로 직역을 하면 말하자면 우리말에도 말하자면 있죠. 그죠?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입니다. 말하자면 干活干得怎么样 일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就数小梅了就数가 이게 수는 원래는 뭔가 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누구누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요? 누가 속한다 라거나 잠깐만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제일 누가 제일이다 이런 뜻이요. 就数什么什么了 하면은 요 중간에 나오는 요게 이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또 보자. 姐妹中就数小妹最漂亮了.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누가 가장 어떠하다 이럴 때 이게 평균이란 뜻이 아니라 그 여러 명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어찌어찌 하다 할 때 就数了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누가 일을 제일 잘하는지 알아보자면 그건 당연히 小妹가 제일 잘한다 이거예요. 1부터 세니 그러는가 보군요. 1부터 세니까 그럼 그래서 이 수를 썼나? 어쨌든 이 주수는 있잖아요. 수는 잠깐만요. 수가 단순하게 숫자를 세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무엇에 손꼽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손꼽히다, 꼽히다. 손꼽히다. 한국어에도 손꼽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누가 일을 제일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小妹가 손꼽힌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얘가 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요 비슷한 예문 몇 개 더 보자면은 어떤 예문이 또 있냐면은 救赎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그의 건강이 그가 몸이 제일 약한 편이다 하면은 我们家就属他身体弱 예전에 배웠던 수가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가 제일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 할 때 就属他身体弱 그리고 뭐 여러 자매 중에 걔가 제일 예쁜 편이다. 걔가 제일 예쁘다 할 때도 姐妹中就属小妹最漂亮了. 여러 자매 중에 就属小妹 가장 우리 여동생이 가장 예쁘다. 네.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就属 하면은 여러 명 중에서 그가 어떠한 것으로 가장 손꼽힌다. 이런 뜻으로 就属를 씁니다. 중국어에서.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这么多女孩里边要说干活干得怎么样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러니까 일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小妹가 손꼽힌다. 즉 小妹가 일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정답은 A. 比别的女孩干得更好.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볼게요. 자, 요 문장 보세요. 요 그라는 한자를 A, B, C, D 위치 중에 넣어서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一个人怎么能这么快就把刚发生的事忘了干干净净? 그는 A, B, C, D 중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지 이게 정확한 문장이 될까요? 一个人怎么能这么快就把刚发生的事忘了干干净净? D.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D. 지메이님도 D. 정답은 A, B, C, D 맞습니다. 정답은 D예요. 忘了个干干净净. 자, 만약에 러그가 안 들어간다면은 원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그 동사 뒤에 이게 형용사가 왔을 때 왕더를 보통 이제 조사로 쓰잖아요. 근데 이 더 대신에 러거라거나 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특히 거위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一个人怎么能这么快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就把刚发生的事 방금 전에 발생했던 일을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지? 여기 러거 대신에 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더 아시죠? 잠깐만요. 이 더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一个人怎么能这么快就把刚发生的事忘得干干净净? 그는 뭐 글씨를 예쁘게 쓴다. 他字写得很好라거나 他做菜做得很好吃라거나 做的什么什么야 이렇게 뒤에 형용사로 이렇게 묘사할 때 이렇게 조사 더를 쓰는데 이 조사 더를 특히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할 때 다 깔끔히 잊어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러거를 넣습니다. 이 동작이 완성을 나타내는 조사 러까지 넣어서 忘了个干干净净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거위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아침 출근길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거의 이거 어떻게 막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쿄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지하철에 막 낑겨갖고 거의 회사에 도착하면은 막 기진맥진한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 早晨上班时累了个半死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累了个半死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들어서 거의
반스가 거의 절반, 반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절반 죽은 상태. 자, 요거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많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지쳐 있다 할 때累了个半死. 네. 만약에 요 了个 대신에 더를 넣어도 되죠. 早晨上班时累得半死. 근데 이거 보통口语에서는 累了个半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了个로 표현하면 좀 더 구어적 생동감이 느껴지나 보군요. 맞아요. 반죽음이다. 맞다. 반죽음.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의 반죽음 상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위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가 어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완전 막 울며 불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때 타 쿠르가 시리화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쿠르가 시리화, 타 쿠더 시리화라 이게 가장 정확한 문법적인 표현인데 그 더 조사 더에다가 러거를 대신해서 타 쿠르가 시리화라 완전 막 이렇게 울며 불며 엄청 많이 울다 할 때 쿠르가 시리화라 또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어떤 일에 놀라서 혼비백산했다 할 때 다 시아르 그 혼페이포산 이게 혼페이포산 이게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그대로네 이게 한자가 그죠? 혼페이포산입니다. 혼비백산 앞이 시아는 이게 놀라다잖아요. 그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더 조사를 넣으면 타 시아드 혼페이포산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위에서 타 시아르 그 혼페이포산 이렇게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러거 거러가 아닙니다. 반드시 러가 동사 뒤에 바로 붙고 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왕러거 깐깐징징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요런 표현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개 장문 볼게요. 오늘 장문은 요겁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말을 했고 우리는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해요. 그 듣는 사람도 흥미롭게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어. 요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자성어 쉴 새 없이 말을 하다. 이걸 요대로 직역을 하면은 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자성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아주 줄줄 계속 많이 하다 끊임없이 하다 할 때 타오타오 부쉐라는 사자성어 있어요. 타오타오 부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다 할 때 사자성어 찐지요웨이가 있습니다. 요 두 사자성어 또 꽤 사용 빈도가 높은 사자성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술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잘하면서 또 오래 계속 말하는 걸 타오타오 부쉐라고 하고요. 찐찐요웨이는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다, 흥미진진하다. 他话说了个滔滔不绝我们听得很津津有味 러거를 여기에다가 쓰셨구나. 잠깐만요. 他说了个滔滔不绝他话说了个滔滔不绝我们听得很津津有味 여기에서 러거를 사실은 他说了个 잠깐만요. 听得很感兴趣로 해도听得很感兴趣听得很感兴趣 感兴趣 자체가 동사잖아요. 보통 听得很 동사 感兴趣가 동사인데 我对什么什么很感兴趣 感兴趣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听得很 붙여서 뒤에 感兴趣 我很感兴趣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다 我对什么什么很感兴趣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조사 더를 넣어서 이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我听得很感兴趣 잠깐만 되는 것 같게 我听得很感兴趣 听得很感兴趣 이런 표현이 있었었나 별로 못 들어 很感兴趣
听得很感兴趣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很感兴趣对什么什么很感兴趣 못 들어봤어요. 저는 听得很感兴趣 그러니까 만약에 他说话很让人感兴趣让人 하면은 뒤에 感兴趣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我们听得很感兴趣 이건 잘 안 써요. 听더 하는 자체가 더가 그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听得很感兴趣 이렇게 잘 안 써요. 听得很入迷라거나 听得很 잠깐만요. 让人感兴趣. 요거는 让人感兴趣. 他说话很让人感兴趣. 그는 말하는 게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한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听得很感兴趣 이거는 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검색해도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听得津津有味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지금 요 앞에 문제에서 지금 러거를 우리 배워서 지금 박성호 님이 러거를 지금 적으셨습니다. 제 느낌상 러거는 약간 아까 제가 몇 개 예문을 들었잖아요. 이게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약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방금 전에 일어날 일도 저렇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약간 한심한 듯한 감정을 담아서 忘了个干干净净이라거나 아니면 아까哭了个稀里哗啦 완전 막 많이 울다 吓了个魂飞魄散 이라거나 이렇게 약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제 느낌상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을 쉴 새 없이 계속 하다 우리는 또 아주 흥미롭게 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쓴다고 해도 그냥 앞문장에만 문장 하나만 그는 쉴 새 없이 계속 말한다면 他说了个滔滔不绝 하면 되는데 뒤에 또 같은 패턴의 문장이 왔잖아요. 뒤에 같은 패턴의 문장에서는 또 더를 썼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앞뒤 문장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어색해요. 앞뒤 문장이 사실 문맥상 같은 이게 문장 성분인데 구조상 같은 문장인데 앞에서는 러거를 쓰고 뒤에는 또 더를 쓰면은 물론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약간 제 느낌상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도 그냥 더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他说的滔滔不绝我们听的뭐죠? 津津有味 이렇게 他说的滔滔不绝我们听得津津有味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사실 난 진작에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난 진작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 사실 하면은 其实 쓰면 되겠죠. 其实 나는 我其实我 진작에 其实我早就知道其实我早就知道또 괜찮아요. 其实我早就知道는 난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여기에 뭐가 하나 부사가 들어갔죠. 아주 자세히 仔细的情况 仔细的情况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仔细는 보통 동사를 수식해줘요. 仔细的说明一下라거나 仔细的聊一下라거나 仔细的情况仔细的情况详细的情况을 쓰지 仔细는 보통 뒤에 동사가 와요. 仔细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仔细的情况 이렇게 안 씁니다. 명사가 뒤에 안 와요. 이거. 仔细는 자세하다는 뜻이죠. 仔细的观察라거나 관찰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仔细的说明이라거나 어떤 동작을 자세히 하다 할 때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게 仔细고요. 详细的
만약에 어떤 상황을 자세히 알 때는 详细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단어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详细的情况. 이렇게 자세한 상황, 자세한 정황 할 때는 명사잖아요. 정황, 상황은 이럴 때는 详细를 써요. 详细情况. 더도 잘 안 넣어. 그냥 详细情况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详细情况. 子시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详细 같은 경우 명사를 많이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거 비슷한 단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其实我早已 진작에 할 때는 早已 지메님은 其实我早就很清楚了其实我早就很清楚了早就很清楚了早就很清楚了라는 표현도 其实早就很清楚了 이게 其实早就很清楚了 이게 其实早就很清楚了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게 其实早就很清楚了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그 일은 진작에 다 드러난 거야. 이럴 때는 其实那件事情早就很清楚了 이럴 때는 쓸 수 있지만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 할 때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알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게 자세히잖아요. 이럴 때는 알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明明知道라고 해줘야 돼. 明明知道합니다. 明明은 분명히예요. 아냐 모르냐 그 둘 사이에서 아는 쪽에 너 분명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해? 你明明知道为什么假装还不知道呢? 이럴 때 써요. 너 분명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어? 이럴 때 明明知道. 이 明明은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고 있냐 모르고 알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할 때 알고 있다는 걸 말할 때는 明明입니다. 너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 알고 있었잖아. 이럴 때 明明知道却假装不知道 이럴 때는 쓰는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할 때는 明明을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어떤 분명하게 자세히 알고 있다 할 때 一清二楚라는 요것도 사자성어입니다. 一清二楚 아주 분명하다, 아주 명백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其实我早已了解的 조사 더를 넣어서 一清二楚其实我早已了解的一清二楚 이걸 쓰면 돼요. 사실 나 진작에 알고 있는 정도가 아주 명백했다. 이런 뜻으로 其实我早已了解的一清二楚 시간 벌써 30분 됐네요. 자, 2개 더 볼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 여기서 왜는 为什么 넣으면 되겠죠? 为什么 나이가 들수록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늘어나는 일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는 게 随着입니다. 为什么我们越老越感觉时间过得很快? 越老为什么我们越老越感觉时间过得很快?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이 전달하려는 어떤 뜻이 전달되는 문장이에요. 为什么我们越老越感觉时间过得很快.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越老越感觉 여기서 라오는 늙다잖아요. 늙었다, 늙다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다를 늙다라는 단어로 해도 될까? 뭐 비슷한 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자 나이가 들어가다 나이가 갈수록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随着年龄的
年龄的增长, 지메님 적어주신 거 이거 맞아요. 随着年龄的增长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할 때 随着年龄的增长 年龄长大가 아니에요. 长大 앞에 年龄이 안 와요. 长大는 그냥 너 많이 컸다. 와, 니 长大了. 많이 컸다 할 때 그냥 长大 그대로 쓰지 앞에다가 나이를 붙여서 年龄长大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국어 없어요. 너 나이가 컸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어로. 너 많이 컸다 그냥 이러지 너 나이가 많이 컸다 이런 표현은 한국어 안 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随着年龄的增长 나이가 좀 나이를 먹다 할 때는 年龄大了입니다. 그냥 年龄大了 年龄长大는 아니면 长은 이게 성장하다 이기 때문에 年龄大了입니다. 나이를 먹다는 年龄大了 혹은 年纪大了 이렇게 두 개 다 돼요. 年龄长大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为什么随着年龄的增长时间过得越来越快呢?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为什么 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随着年龄的增长时间过得越来越快 너를 뒤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찌 지나는 걸까 이렇게 약간 반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너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왜냐면 앞에 이미 왜라는 为什么를 넣었기 때문에 뒤에 너를 붙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줄 수 있겠죠. 为什么随着年龄的增长时间过得越来越快呢?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이번에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야. 그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어렵죠? 그는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어찌어찌하다. 그 정도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하면은 여기에 또能 들어가잖아요. 他了解太清楚能说我的头发有几根 他了解太清楚我 이거는 문법상 틀린 문장이에요. 他了解 了解를 쓰면은 他对我太了解了 清楚 자체도 어떤가에 대해서 잘 알다란 뜻입니다. 了解도 어떤 거에 대해 잘 알다는 뜻이잖아요. 두 개 같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他对我太了解了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걸 쓰려면은 他对我太了解了 나에 대해서 하면은 对我他了解我太清楚了 이렇게도 안 해요. 만약에 清楚를 꼭 넣고 싶으면은 他对我 왜냐면 이 뒤에 문장에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그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정도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 것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이렇게 뒤에 이제 정도를 나타냈잖아요. 만약에 그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하면은 他对我很清楚 하든지 他对我太清楚了 하든지 他对我太了解了 다 돼요. 왜냐면 清楚 자체가 이것도 동사로 쓸 수 있거든요. 对我太清楚了他对我太了解了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정도로 또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까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他对我他已经对我清楚的 이게 정도 조사를 이거 넣어줘야 돼요. 他已经对我清楚的 하고 뒤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 거 말할 수 있을 정도야 하면은 이것조차도 다 말할 수 있어 하면은 이거 连을 또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他对我清楚的连有多少根头发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는지 다 자세히 말해낼 수 있다. 都能说得清 여기에 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것마저도 다 명백하게 말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他已经对我清楚的连有多少根头发都能说得清. 이런 문장 구조가 됩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他已经对我清楚 그는 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안다. 그 정도가 요 뒤에 다 이제 정도 그 뒤에 정도를 나타내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는지조차도 다 자세히 말해낼 수 있다. 또는 说得清. 네. 이게 문장 구조가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그냥 그거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조사 더의 문장입니다. 他已经对我清楚的连有多少根头发都能说得清. 뒤에 이 정도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을 뿐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만약에 이 뒤에 이 정도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다 아주 짧은 그냥 한 글자 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할 때, 他已经对我清楚的很. 헌 한 글자 들어갈 수 있어요. 清楚的很. 그 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 이 뒤에 거 다 빼고 이 정도 더 뒤에 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他已经对我清楚的很.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连有多少根头发都能说得清.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 마지막 문장이. 글자가 왜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힐링 중국어 볼게요. 힐링 중국어는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你间歇性的努力和蒙混过日子都是对之前努力的清零. 무슨 뜻일까요? 你间歇性的努力和蒙混过日子都是对之前努力的清零.清零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쌓아 올린 거나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나 뭔가를 있잖아요. 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다. 맞아. 간헐적인 노력. 지엔시의性的 努力하면은 꾸준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드문드문하는 노력을 말해요. 지엔시의性이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인 노력과 멍혼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막 보내는 대충 살아가다. 대충 살아간 날들은 다 내가 예전에 했던 노력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노력을 다 제로로 만드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장입니다. 你间歇性的努力和蒙混过日子都是对之前努力的清零. 그래도 중간에 가끔씩 쉬는 시간도 있어야죠. 꾸준히 노력하면서 휴식도 잘 이렇게 넣어서 하는 노력. 계속 노력만 하다 또 그 번아웃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你间歇性的努力和蒙混过日子都是对之前努力的清零. 네.